최강입시의 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생활기록부 이제 기재 요령 그 세 번째 교과, 세특, 행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교과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교과 영역은 크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적표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이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는 이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럼 도대체 이 영역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선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냥 내신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요 교과와 과목입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 예전에는 솔직히 이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뭐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분야의 이제 과목들이 얼마나 있냐만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른바 과목에 대한 교과 이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핫하죠.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상위권 대학들이 계열 적합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얼마만큼 관련되어 있는 교과를 이수했는지를 체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보는 교과와 과목들을 보겠죠. 아, 이 친구가 이 교과에서 이 과목까지도 이수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다 보니까 요 교과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되는 내가 교과목을 얼마만큼 내가 일단 이수를 했는지 그거를 일단 봐주시고, 단위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학점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그만큼 많이 배웠으면 단위수가 높은 거고, 조금 덜 배웠으면 단위수가 낮은 거고. 네, 요거 이해해.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차 등급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교과 전형에서는 이 석차 등급으로 정말 0.1 차이로 합격 불합격 결정되니까. 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님들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학교는 내신이 이만큼 돼야지만 쓸 수 있다는데 맞냐 틀리냐. 아니 서울대는 무조건 1.0, 1.1만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 1.5가 쓰냐, 1.7이 쓰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예, 교과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에서는 단순히 석차 등급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성취도 그리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 반영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이 친구가 문항에서 석차 등급이 2등급이 나왔다라는 거는 단순히 2등급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등급이 소위 얘기하는 이 학교의 수준에서 학업 역량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냐 아니면 수준이 낮은 거냐는 기준이죠. 즉 2등급이지만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하고 표준 편차라는 거를 비교해 봐서 이 친구의 석차 등급에 나와 있는 요 2등급의 어떤 질이라고 얘기할게요. 요 2등급의 질을 따져보는 거죠. 수준이 높은 2등급이니 수준이 낮은 2등급이니 1등급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1.1보다 1.3이 합격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는 단순하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석차 등급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고, 특히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세특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 화학 1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친구 석차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원점수가 100점에 가까운 98점, 굉장히 높은 점수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잘 본 친구와 가장 못 본 친구 사이는 중간값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건데, 이 표준 편차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 자리 숫자에 가까울수록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매우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준에서 본다면 이 학교는 하원에 대해서도 13.1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이 친구가 98점에 1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세특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세특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의미한다 보시면 되죠. 수업 참여도,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수업 성취도, 그리고 뭐 탐구, 발표, 보고서 활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목의 교사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내용이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를 해줬냐? 탁월한 교과 개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모둠 활동을 이끌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자, 그런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죠. 산화와 환원 관련 부분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하고 연계해갖고 심화학습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뒤에는 이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생기부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뭐 응용 연구 사례를 찾아서 조사하며 깊이 탐구를 했다. 보고서 전반에 보여주는 내용의 이해도가 높고 뭐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등등등 해서 이 친구가 하원에 대한 수치화되어 있는 성적적인 측면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본다. 요게 이제 교과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처럼 자신만의 심화학습 아니면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수업 참여, 학업 성취, 수행 평가, 발표, 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들을 항상 기록해서 이걸 기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영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특이라고 하는 건 각 500자씩 써주기 때문에 500자의 내용이 풀로 들어갈수록 훨씬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특이라고 불리는 영역도 결국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자가 꽉꽉 찼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역량 이런 걸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서 잘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잘 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행특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학급 내에서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열심히 활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건데요. 제가 또 두 가지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우리가 이제 행특이라고 하는데 이 행특의 대부분의 내용이 학급 활동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어떤 성향, 그리고 이제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장단점, 그러나 교사나 학급 친구들의 어떤 평가, 진로 혹은 봉사 학급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기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학급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를 권장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면 잘 되어 있는 친구하고 그냥 평범한 제가 이제 행특 내용들을 보여드리는데 위에 있는 게 좀 평범한 행특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 친구 굉장히 좀 잘 써져 있는 일반적인 행특 내용이에요. 뭐 밝고 긍정적인 생각, 뭐 친구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성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학급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챙겨준다. 뭐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원활한 활동을 이끈다. 뭐 칠판 청소를 담당한다 등등. 방금 얘기한 학급 내에서의 어떤 역할, 뭐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생기부를 볼 때 좀 주목해서 본 게 이런 겁니다. 친구들에게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통제를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만족하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뭐 여기에 이런 거 리더십 들어가죠. 1학기 반장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뭐 포용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다 하나의 반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겠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생활 기록부에 지금 보고 계시는 행특 내용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활동을 잘한 학생의 일반적인 이제 행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밑에 있는 친구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기만의 스토리, 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 거기에 뭐 진로적으로 연계되는 부분 등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많이 담은, 자, 밑에 보여지는 이제 이 행특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친구에 비해 좀 더 디테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보시면 뭐 기본적인 위에 있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서들하고 뭐 안정되어 있고 성실한 책임감 강하다. 성격 보여주는 거죠. 뭐 정교 학생회장, 여기는 반장이, 여기는 학생회장이네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켰다.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 학생들이 또 신뢰를 얻었대요. 학급에서도 학급 자치의 총무부장 역할을 또 했네요. 근데 총무부장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 보시면 알다시피 그부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고요. 합리적으로 일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고, 지필고사 기간에 자원해서 간편식을 교실로 나름 봉사를 하고, 학생들이 하교 후에 놓고 간 생수병을 정리하는 등 학급에 해야 할 일이 생길 때는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했다. 자, 여기에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 분야와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도 행특에 잘 써져 있습니다. 생명과학 동아리 했었고요. 의학생명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의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켰다. 진로 교과 수업을 통해 뭐 땡땡땡땡을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아리 활동 얘기할 때 자율 동아리 이제 기재가 안 되잖아요. 미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자체를 이제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행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도 표현해서 보여줄 수 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써줘야지만 간접적 표현이 되지만, 만약 학교 선생님이 써줄 수만 있다면 전공 적합성, 진로와 관련되어 해서 꾸준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디테일, 그리고 자신만의 스토리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써질수록 위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태까지 3주 동안 말씀드린 이 생기부의 기재의 핵심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얼마나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이제는 어떤 그 입시와 관련돼서 이런 생기부를 관리를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 저도 이제는 하지 않거든요. 능력이나 역량이 안 돼서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학교에서 이 생기부에 대한 이 관할하는 영역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왜? 기존에는 그래도 외부에서 간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자동봉진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근데 이제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의 영역도 축소되기 시작을 했고, 이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한 내용들만 들어가요. 그러면 외부에서 더 이상은 간섭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그 학교 이사장급 아니면 컨트롤이 불가능한데? 그리고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이드를 해준다라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너가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의 가이드는 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를 이제는 주체적으로 외부에서 한다라는 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이런 식의 생활기록부가 조금 더 디테일한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그냥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제가 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아주 길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신 저도 몰라요. 뭐 저희 최강입시 뭐 영상을 많이 보셔야 뭐 한 1000분 보실까 말까 다 그런 좀 소소하고 미미한 내용들이니까요. 다만 그래도 그 몇 명 안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신다면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원래 이 영상을 만들려고 저하고 한 원장님하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제 개인적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보시고, 너 이건 너무 좀 허접하다. 너 이거 너무 단편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순히 초보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입시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으시거나 이제 첫 아이가 입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희야 매년 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솔직히 도움이 조금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생활기록부 기재 제 세 번째 이른바 교과 영역과 이 행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더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찾아서 아직은 찾지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찾아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